배우 겸 가수 이승기 씨와 기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익 미지급에 이어 이승기 씨를 향한 기획사 대표의 갑질까지 폭로되고 있는 상황. 이승기 음원 노예 파문의 전말, 지금 프리안닥터에서 공개합니다. 자,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와 전 기획사의 갈등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정확히 어떤 갈등이고 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 발단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매체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 제목도 굉장히 자극적이었는데요. 음원 정산 영원받았다. 이승기 후크의 노예 18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이승기 씨가 이 회사에서 2004년에 데뷔를 했는데 이후 18년 동안 무려 27장의 앨범을 냈는데 단 한 번도 정산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수익 내역을 공개하고 정당하게 수익을 배분해달라면서 지난해 11월 15일 소속사를 상대로 내용 증명을 보낸 겁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승기 씨가 정산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음원료 수익은 대충 얼마 정도가 될까요? 네, 일단 최초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요.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이 후크가 이승기 씨의 음원 수익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96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승기 씨가 2004년에 데뷔를 했는데 유명한 곡들 다 아시죠? 기억하시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랄게. 정말 많이들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이전의 내용들이 다 삭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빠졌냐라고 물어봤더니 5년 동안 소속사에서 수기로 적었기 때문에 이 내역이 삭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들은 이승기 씨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후크에서 가져간 음원 매출액은 최소 1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음원 수익이 낮다고 해서 물론 이승기 씨가 100% 다 가져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 계약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작성했었던 계약서를 살펴보니까 2004년도에는 이승기 씨 후크엔터가 4대6의 비율이었고요. 2009년에 이때 계약 조건이 바뀌어서 6대4.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좀 더 많이 가져가는 형태로 바뀌었고 그리고 2017년도에 7대3의 비율로 점차 올라간 거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 조건에 따르면 그냥 정말 단순 계산으로는 최소 58억 이상은 이승기 씨가 가져갔어야 되는 금액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피해 발생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게 특정 경제범죄 이 가중처벌법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형량역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후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할 거예요. 이 액수 50억 원이라는 게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2004년부터 활동했으면 거의 20년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못 받은 걸 알았으면 굉장히 좀 충격이 컸을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정말 사람들이 아니 20년 가까이 못 받은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승기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음원이기 때문입니다. 음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시스템이 복잡합니다. 내가 노래는 불렀지만 녹음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고 또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저작권자들한테 나눠주고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체크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거. 근데 왜 이제 문제 제기하느냐. 앞서서 드라마나 예능은 출연료가 회당이 명확해요. 그래서 내가 쓴 비용 제하고 정확히 들어왔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회사에서 음원만 거짓말을 하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승기 씨는 미성년자 때 데뷔를 했어요. 미성년자 때는 아무래도 회사에 더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사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명 본인이 체크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승기 씨가 누누이 얘기를 왔어요. 가족 같은 회사라고. 가족 같은 회사에서 가족 같은 사람들이 과연 나를 속일지 이거에 대한 의심이 계속적으로 돼온 기간이 무려 20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믿고 일하는 사이니까 또 그렇게 함께 오랜 세월 했었고 또 이게 알았다 하더라도
말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꺼내기가 같기도.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승기 씨가 어떻게 이 정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이승기 씨의 이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은요, 이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직원이 2021년 1월 29일에 이승기 씨한테 문자 한 통을 잘못 보낸 거였어요. 이 문자 내역을 보면요, 음원 수익이 6,300여만 원으로 찍혀 있고요. 그리고 음반 수익이 1억 6천여만 원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장의 앨범으로 2억 3천여만 원의 이제 수익이 났는데 개발 선급금을 또 빼고 나면 어쨌든 3,300만 원이 남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승기 씨가 드디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승기 씨 입장에서는 이 문자 뭐지? 지금까지 돈 안 나온다고 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원래 그런 문자 보면 이거 뭐지? 말하면서 궁금할 텐데 이승기 씨는 또 그렇지 않았다고. 문자를 봤을 때 이승기 씨가 화가 난 게 아니라 내가 마이너스 가수인 줄 알았는데 나도 이제 수익을 내는 가수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좋았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최초 보도 매체에 따르면은 그 직후에 회사 임원들한테 돌아가면서 물어봤는데 그때 돌아온 답변이 네가 마이너스 가수인데 어떻게 정산을 해주니? 앨범 홍보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니? 네 팬들은 앨범을 안 산다. 돈도 안 되는데 원하는 것만 많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이승기 씨를 주눅들게 했다는 건데 몇몇 팬들이 이승기 씨의 콘서트에서 들은 얘기를 증언을 하고 나선 게 있습니다. 이승기 씨가 콘서트에서 저는 음원으로 수익이 안 나요. 앨범으로 돈을 못 버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콘서트도 열어주고 있어요. 하면서 오히려 회사에 감사함을 표했다는 거죠. 가스라이팅을 해왔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멤버 전체가 약간 이승기 씨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했다는 건 이거는 조금 충격인데요. 그렇죠. 사실 이 기사 보고 개인적으로 좀 화났었던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안에 내용에 마케팅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니? 기자들한테 선물도 사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아니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연예부 기자들이 마치 선물 받고 다니는 가방이나 뭔가 굉장히 큰 선물을 받고 기사를 써주는 사람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기자 입장에서도 그런 분노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이제 뭐 막가라는 식으로 내용 조금 더 보냈고 그러니까 막가라는 식으로 그냥 막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내 이름을 걸고 죽여버릴 거야. 내 나머지 이제 분위기를 죽이는 데 쓸 거야. 내가 진짜야. 진짜 9년 동안 심했다고요, 이전님. 알아. 돌아왔을 때 진짜 하고 애들 앞에서 이승기 씨 다 끝났다 그러고 너도 노선들 잘 타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걸. 이승기 씨가 내용 증명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3일 뒤에 이 녹취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얼마나 나름 후크가 잘못을 했지만 후크 입장에서도 굉장히 충격이 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직원들이 다 모여서 출근을 하고 있는데 그 후크의 권진영 대표가 직원들한테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가 잘 극복해 왔듯이 앞으로도 잘 이렇게 해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으쌰으쌰 좀 이런 분위기였대요.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근데 갑자기 이제 이승기 씨 매니저가 휴대폰을 보더니 근데 승기 형이 그러는데 정산이 제대로 안 됐다는데요? 승기 형이 그러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는데요? 막 이런 얘기를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갑자기 막 대화로 하더래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권진영 대표가 아까 그 녹취에서처럼 흥분을 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이승기 씨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말 만반의 준비를 했구나라는 좀 예상은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녹취를 듣고 대중들이 느끼는 거는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런 감정적 반응은 딱 네 글자로 어딜 감히 이런 느낌이거든요. 18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이승기가 지금 우리한테 이러는 게 말이 돼 이런 건데 대중들, 제3대를 볼 때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 결국 녹취가 공개되고 난 이후에 이틀 뒤인 25일에 후크엔터가 보도 자료를 이제 냈습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이승기 씨는 지난 2021년 전속 계약을 종료하였다가 다시 전속 계약을 체결할 당시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하였고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 씨에 대해 단 한 번도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힙니다라고 아주 좀 뭐랄까요?
확실한 입장을 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승기 씨가 이틀 후에 즉각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일단 후크의 거짓 주장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요. 이 합의서가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작성한 이 합의서는요. 이승기 씨의 후크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 47억 원에 관한 것이지 이 모든 음원을 포함한 정산이 끝났다는 합의서는 아니라는 반박이었어요. 자, 음원 얘기에서 이제 또 부동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투자금 47억이 과연 어떤 돈인지가 궁금한데요. 2011년 4월이었는데 후크가 그 강남 청담동 그 유명한 명품 거리에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매입가가 94억 원 정도였는데 이 건물 매입을 위해서 이승기 씨에게 투자를 받았다는 거죠. 이 건물 약정서를 자세히 보면은요. 건물 취득세와 등록세는 후크가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매입가액 및 부동산 수수료는 정확히 반반 나누기로 했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이승기 씨가 재작년 5월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는 얘기 아까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다시 또 후크 엔터테인먼트 재계약한 것도 우리는 확인을 했고요. 근데 앞서서 얘기한 그 합의서, 이 재계약 당시에 작성됐다라는 게 사실인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네. 건물값이 또 엄청 올랐어요. 이 94억 원에 매입한 건물을 177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합니다. 그냥 83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일단 얻은 거예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이 월세 수익이 31억 원 발생을 했는데요. 그것도 전부 다 후크가 가져갑니다. 이 과정에서 권진용 대표가 이승기 씨에게 그동안 이 투자했던 원금의 월세를 정산해서 보낸다라는 내용과 함께 지급 내역서라는 파일 하나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2달 뒤인 2021년 7월 후크엔터가 이승기 씨에게 대여금 아까 얘기한 47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19억 원, 67억만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을 하게 돼요. 일단 돈이 반반 투자가 된 거면 수익을 반반씩 가져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네, 뭐 그래서 문제가 됐겠죠. 이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이승기 씨가 이 명의에 없던 거예요. 네, 이 건물은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요. 투자와 관련된 약속을 어떤 것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승기 씨가 이제 1인 기획사로 독립하려고 했을 때 이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빨리 이거를 등록을 해줘라, 공동 명의로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 47억의 액수를 투자가 아닌 대여라는 말로 바꿉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투자와 대여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쉽게 다시 설명하면 대여금은 말 그대로 빌려주는 거죠. 스키 대여, 우리가 쓴 다음에 돌려주는 돈인 거고. 그리고 투자는 주식 투자라고 그러죠. 넣었다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당연히 이승기 씨는 투자의 개념으로, 왜냐면은 이 부동산이 아무래도 많이 치솟는 분위기였으니까는 돈을 벌 목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대여이기 때문에 원금을 주고 그거에 대한 이자만 주면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는 투자금으로 받은 건데 갑자기 그냥 빌려준 돈이 되어버린 거죠. 네. 묻고 싶은 게 역으로 뭐 그런 일은 많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을 매입했는데 건물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근데도 그대로 이승기 했을 때 빌려준 돈이니까 그 돈 그대로 이자까지 다 줄게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후 이 밝혀진 내용이 이승기 씨가 이 돈을 기획사에 빌려주기 위해서 오히려 19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자는 이승기 씨가 또 부담을 한 거고요. 그리고 당연한 상황이었겠죠.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승기 씨는 완전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47억을 무이자로 빌려줬죠. 19억도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까지 냈죠. 그리고 중개료 수수료까지 본인이 반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완전히 손해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승기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손을 잡고 함께 하던 중에 누군가 잘못 보낸 정산 내역 문자를 통해서 이승기 씨가 수익 미지급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또 이게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권진영 대표의 일명 또 법카 찬스 논란이 또 불거지게 됩니다. 네, 이거는 지난해 11월 30일 한 언론 매체에서 권 대표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6년간 28억 원 정도를 사용했다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은 명품 쇼핑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 외에도
해외여행, 식도락, 심지어 사이버 게임 머니까지 법인 카드로 사용했다는 충격적인 보도였습니다. 이게 이제 뭐 개인 카드가 아니라 회사의 법인 카드니까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기사가 좀 논란의 방점을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법인카드를 뭐 회사 이사진이나 지인들, 뭐 가족과 함께 사용을 했는데요. 일단 권진영 대표의 법인카드의 한도가 월 8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 액수죠. 또 여기에 2014년에 본인의 남동생을 후쿠의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서 7년 동안 5억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어머님한테는요, 한도 500만 원의 법인카드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네, 반면 이승기 씨의 이 진행비 법인카드 한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로 알려져서 굉장히 충격을 안겼습니다. 권진영 대표가 이 촬영하면서 이승기 씨가 스태프들과 함께 먹는 샌드위치라던가 뭐 커피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식비까지도 이승기 씨가 사비로 결제를 하도록 매니저가 유도해라라고 지시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서 좀 충격을 안기기도 했죠. 네. 근데 뭐 이 정도면 단순히 호화 생활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럼요. 이거는 개인 돈이 아니라 법인 돈이니까요. 네네. 법인임에도 내가 대표니까는 내 돈처럼 사용한다? 절대 안 됩니다. 다 법에 저촉이 되고요. 이거는 이승기 씨랑 만에 하나 합의가 되더라도 별건으로 조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국세청이 이 권 대표의 경비 사적 유용 정황을 인지하고 세무자료 검증에 돌입을 했다는 게 지난해 12월 보도가 나왔고요. 사실 아직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이거에 대해서 권 대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원래 또 기획사랑 연기자 간에 사실 믿음으로 일하는 건데 이 정도면 진짜 신뢰가 많이 무너졌을 것 같긴 해요, 진짜. 네, 이승기 씨가요. 국세청 조사 발표 후 하루 뒤인 12월 1일 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2009년 이전 그 누락된 음원 정산 내용을 달라는 것인데요. 그동안 이승기 씨가 여러 번 정산을 요구했는데도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승기 씨가 바로 문자로 변호사와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후쿠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그 공식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우리 음원 정산 다 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정산 내역을 보면요. 이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외에 미지급 정산금 29억 원 그리고 그에 대한 지연이자 12억 원을 12월 16일 전에 지급했다라고 후쿠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근데 생각해보면 돈을 줬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후크가 제기한 소송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채무, 서로 주고받을 돈 부존재 없다, 끝났다. 근데 이거를 왜 법원에 물었냐면 이승기 씨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왜 이 소송을 제기했냐. 우리 계산으로는 이게 맞아. 근데 이거를 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럼 제3자한테 물어보자. 그걸 묻는 소송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법원이 이 소송을 받아들이면 인용을 하면은 후크의 계산이 맞았다는 게 되는 거고 기각을 하면은 이승기의 주장대로 지금 계산이 맞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그 금액이 뭐 몇 집 앨범에 얼마, 어떤 수익, 어떤 비용 이런 세부 내역 없이 기지급 13억, 뭐 미지급 29억 이렇게 이자 12억까지 해서 뭉뚱그려서 입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이승기 씨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후쿠엔터가 입장문을 발표한 당일 오후에 이승기 씨 역시 SNS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50억 원이 바로 입금이 된 거는 맞다, 사실이다라고 하면서도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로 나온 액수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법적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명확히 했고요. 이 금액을 전부 기부한다라고 밝히면서 모두를 한 번 더 놀래키고 이 싸움이 계속 이어나가고 계속해서 시끄러워져도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장치랄까요? 명분이 생긴 거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엄청 큰 금액이죠. 네. 이번 논란이 워낙 크다 보니까 후쿠 엔터테인먼트 내부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혹시 내부에서는 좀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을까요? 이승기 씨가 이 내용 증명을 보내기 전까지
직원들과 그리고 그 간부들과 좀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승기 씨가 되게 침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의 불만을 이렇게 겉으로 표출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하지 않으면 내가 침착하게 대처하리라라고 마음의 각오를 완전히 했었던 것 같고 솔직히 이승기 씨를 어떻게 보면 조금 만만하게 본 걸 수도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랬던 후쿠는 굉장히 놀라고 충격에 빠진 것이죠. 자, 후카 엔터테인먼트와 이승기 씨 간의 갈등이 처음 보도된 지 2달여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번 일로 인해서 같은 기획사 소속된 스타들 역시 함께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게 가슴이 좀 아픈데요. 중요한 건 이선희 씨가 경영진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경영진으로서 본인이 발생한 수익 외에 회사의 수익을 챙겼다면은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다라고 봐요. 도의적 책임일 수도 있고요. 이 와중에 또 최근 배우 윤여정 씨가 이 후카 엔터테인먼트를 나갔다라는 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윤여정 씨도 꽤 오래 같이 일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윤여정 씨가 후크랑 계약을 한 게 2017년 3월 정도인데요. 사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윤여정 씨랑 이 후크는 그 표준 전속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에이전시 맺는 이런 형태의 전속 계약 관계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윤여정 씨가 얘기를 하면 언제든지 좀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기사들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좀 회사 경영진들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떨어졌고 계속 본인 이름이 언급이 됐잖아요. 그런 거에 조금 피로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네요. 사실 그 윤여정 씨가 후크엔터와 결별을 한다라는 기사를 제가 최초 보도를 했었는데 처음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윤여정 선생님한테 무언가 좀 명확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기획사에 대한 신뢰가 예전 같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서진 씨랑 뭐 박민영 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후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를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물어봤더니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터지면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안지룡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볼 때 소속 다른 연예인들까지 그거에 어떤 입장을 내라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조금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잘잘못을 가리는 입장이 아니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오랫동안 몸담았기 때문에 그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승기 씨랑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승기 씨는 미성년자 때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전적으로 믿고 모든 걸 맡기는 스타일이었고 나머지 스타들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된 후에 사회화를 충분히 거친 후에 이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인지도도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이런 문제를 만들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이승기 씨와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논란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두 사람의 싸움은 이제 결국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외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지난해 11월 이 후크가 중대범죄수사과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아직도 정확히 왜 압수수색을 했는지 공식적인 수사 발표는 없었거든요. 한간에는 뭐 횡령의 문제다 여러 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은요 이승기 씨와의 다툼과는 별개로 권 대표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승기 씨가 KBS 연기대상의 최종 대상이었습니다. 올 한 해가 아마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해였던 것 같은데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고 뭔가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이런 일은 물려주면 안 된다고 오늘 또 다짐을 합니다. 또 이승기 씨는 그 예능 프로그램 MC를 통해서 대외 활동을 꾸준히 또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혹시 이승기 씨의 향후 행보 뭐 어떻게 좀 추측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새로운 소속사를 찾는 거 아니냐 궁금해하시는데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제안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승기 씨와 만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이슈가 될 수 있고 결국 또 다른 소속사와 그들이 이제는 소속사 대 소속사를 싸우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승기 씨 정도 되는 스타면은 본인이 굳이 지금 열심히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제안이 오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이승기 씨 역시 이번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소속사에 몸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당분간은 아버지와 설립한 그 1인 기획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기반으로 활동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